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멋진 휴일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버틸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생리학자인 아반 파블로는 종소리가 울리면 개들이 침을 흘리도록 조건하는 실험을 최초로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자 개들이 나중에 종소리만 들으면 먹이가 나올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극과 반응이 결합했을 때 개들이 먹이가 나오지 않아도 종소리만 들리면 군침을 흘렸습니다. 이로부터 수십 년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라는 리처드 솔로몬 교수 연구실은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약간 변형해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파블로프가 종소리와 먹이를 결합했다면 이번엔 종소리와 전기 충격을 결합했습니다. 공포를 조건화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연구진은 실험이 울리면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신호만 들려도 이 경고로 인식돼 개들은 실험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24시간 뒤 연구진은 신호음에 공포로 반응하는 개들을 칸막이로 둘러싸인 상자에 넣었습니다. 칸막이 높이가 낮아서 개들이 탈출하기 쉬운 공간이었는데요. 솔로몬 연구진은 신호음이 들리는 즉시 개들이 칸막이를 훌쩍 뛰어넘다가 도망치거나 어쨌든 전기 충격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의 예상과 달리 신호음이 울려도 개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교수 연구실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합류한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들이 달아나지 않는 그 현상이야말로 연구할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호음이 들리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아는 개들이 꼼짝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모습에 당황한 셀리그먼과 마이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탈출구가 없는 상자와 탈출구가 있는 상자로 나눠 실험을 했습니다. 절반의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멈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제어판을 머리에 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곧 전기 충격을 끝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개들은 제어판을 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개들은 전기 충격을 제어할 방도가 없었기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험 내내 개들은 무작위로 가해지는 듯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개들은 도망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의 개들은 꼼짝없이 고통에 갇혀 견뎌내야 했습니다. 전기 충격 제어 장치 여부에 따라 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하고 나서 연구진들은 개들을 직사각형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나지막한 나무 칸막이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도 전기 충격과 탈출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를 한쪽 벽면에 두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실험과 달리 모든 개에게 전기 충격을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지막한 나무 칸막이를 뛰어넘은 맞은편 구획으로 가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할 기회가 모든 개에게 주어졌습니다. 셀리그먼과 마이어가 확인한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실험에서 제어판을 머리로 밀어서 전기 충격을 피하는 법을 배운 개들은 두 번째 실험에서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개들은 쉽게 칸막이를 넘어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험에서 전기 충격을 피할 도리가 없었던 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탈출할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고 나지막한 칸막이만 뛰어넘으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개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10회나 진행하는 내내 이 개들 가운데 3분의 2는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룹의 개들은 첫 번째 실험 때 모두 무사히 도망쳤지만 이 개들은 10회나 실험을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몇 마리가 탈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전기 추격을 고스란히 받은 가엾은 개들은 이전 실험에서 탈출을 시도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무기력해졌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셀리그먼과 마이어는 자신이 발견한 그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개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어할 힘이 없었기에 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곳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을 실험한 결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쥐들에게 똑같은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탈출 레버를 누르지 못한 쥐들은 더 큰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위궤양 발생률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바꿀 도리가 없었던 쥐들은 개들과 똑같이 그 상황에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동물은 그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는데 설령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어도 탈출을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계와 기업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동물 실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구시대의 강인함을 기르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통제와 제약이라는 수단을 이용지로 선택합니다.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감독은 체벌을 강조하고 두려움을 자극해 선수를 움직입니다. 직장 상사는 자잘한 일까지 간섭하며 직원을 관리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와 일에 전념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들락거리는 메시를 감사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일거수일투족 제약하고 통제하느라 타고난 지적 호기심을 싹 일찌감치 제거합니다. 연구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 역시 선택권이 없는 불가능한 통제 무기력한 상황에서 고통에 씨름하는 개들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무기력을 학습한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힘이 제거된 환경에서 활활 타오르던 의욕도 꺾이고 말게 되는데요.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우리 뇌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현대 직장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의욕 넘치던 신입 직원이 시간이 갈수록 열정을 잃고 칸막이 책상에 앉아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일하기도 합니다. 모든 직종에는 탈진을 겪는 사람들이 만연히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는 명목 아래 어려서부터 고된 훈련과 교육을 받았으나 즐거운 미래를 꿈꾸지 못했습니다. 통제와 제약이 아닌 자율과 격려의 기초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괴롭고 힘든 상황을 헤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의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학습된 거에 따라 탄력을 받기도 하고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에 봤듯이 내가 종소리만 들었을 때도 공포를 느끼거나 군침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이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어떤 자극과 훈련과 학습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이 자극과 훈련은 내가 만들어가면서 나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크나큰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과 멋진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